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12개의 펜을 4명의 학생에게, 이때 학생이라 하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서로 같다 다르다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4명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것이 등장하면 바로 이 4명의 학생을 알파벳 기호로 표현을 해라, 이름을 붙여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서로 다른 학생 A, B, C, D에게 모두 펜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2개의 펜을 서로 다른 4명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펜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면 A를 이제 학생 A가 받을 펜 개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B, C, D 역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받은 펜 개수, B가 받은 펜 개수, 그리고 C, D가 받은 펜 개수를 다 합쳐가지고 12개가 되게 만들면 되는 상황이죠. 하고 그러니까 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 각각의 펜의 개수가 모두 이제 0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A, B, C, D는 음이 아닌 수가 됩니다. 그리고 개수니까 정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A, B, C, D는 모두 음이 아닌, 음수가 아닌 정수가 되는 상황에서 4개를 더했을 때 1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식, 별표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별표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죠. 이 문제가.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수업 시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자, 이제 어떤 개체가 x1, x2, m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개의 이제 문자들을 다 더해가지고 총 n이 되면 되는 상황이다. 이때 이제 각각의 xk들은 모두 음수가 아닌 정수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 방정식의 음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m과 n만을 이용을 해서 MHN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 19쪽에서 배웠고 왜 이렇게 이제 MHN으로 풀 수 있는지는 19쪽에 수업을 한 데 다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복습을 하시거나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이 원리까지 이해를 좀 까먹어도 크게 관계는 없겠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은 아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히 이런 상황이죠. A, B, C, D를 다 더했을 때 12가 되는데 각각은 음수가 아닌 정수가 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음수가 아닌 정수의 총 개수는 4H12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복습하지만 우리 중복조합 서로 다른 M개에서 N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MH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중복조합이고 이제 실제 구할 때는 M 플러스 1N하고 마이너스 1 CN으로 구하면 된다.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4 플러스 12 마이너스 1 C 12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러면 15 C 12가 되니까 그냥 15 C 3으로 구하는 게 편리하겠죠. 식은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니까 답은 계산을 하시면 45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에는 요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다, 개수다.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4H12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서로 다른 12개의 펜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는 주는데 대신에 각 학생들이 적어도 펜을 2개씩은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펜을 못 받는 학생은 없어야 되고 최소 2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랑 식은 똑같은데 4명이 받는 펜의 개수가 12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A가 최소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즉 학생 A가 받는 펜의 개수가 최소 2개, 2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B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C도 D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바로 이러한 방정식의 정수의 개수가 내가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교과서 19쪽에서 했는데 요 각각을 자,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었죠. 즉 뭔가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었죠. 자, 그러려면은 이 각각의 식에서 어떻게 양변에서 무엇을 2를 빼면은 우변이 0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2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양변에서 2를 빼면은 A-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다음 B-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C-2도 0보다 크거나 같다. D-2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만큼을 하나의 문자로 바라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편의상 A-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도 C-라고 해보고 얘도 D-라고 해보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A, B, C, D가 아니라 바로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A, B, C, D 각각에서 2씩 빼줘야겠죠. 그래서 양변에 각각 좌변, 우변에서 모두 8씩 빼주면 좌변은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더하기 D-2가 되고 우변은 이제 좌변에서 8을 뺐으니까 우변도 12-8 해서 4가 되죠. 따라서 한 번 더 쓰면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가 됩니다. 그리고 A-, B-, C-, D-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에서 구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요거의 정수해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가 되면 되고 이때 A-, B-, C-, D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즉 음수가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여러 번 했죠. 바로 요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MHN이었죠. 여기 보면 지금 문자의 개수가 4개, 총 합이 4니까 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그냥 4H4가 되겠죠. 이 이상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7C3이 되고 계산을 하면은 3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5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고 z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해를 구하시오. 방금 14번 문제를 풀이를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막힌다면 14번 문제도 같이 풀이를 듣기를 바라고 일단 14번을 풀었다는 전제하에 풀이를 설명을 하자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간단한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것밖에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뭐 문자가 m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총 합이 n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정식의 음수가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그냥 MHN 이렇게 구하면 된다. 중복조합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웠고 우리 교과서 19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음수가 아닌 정수가 아니라 뭐 무엇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억지로라도 음수가 아닌 정수해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꼴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쓰면 편리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조건이 정수가 음수가 아닌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0보다 크거나 같다 모양으로 바꾸어 놓고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양변에서 2를 빼면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죠. 얘도 y-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z-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고치면 지금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x-2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서 2를 빼주고 y-3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y에서 3을 빼주고 이때 이제 우변도 각각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z-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서 4를 빼주면 이제 요만큼이 아까 내가 만들었던 문자가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를 하면은 얘는 15-9니까 6이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6이라는 모양이 됩니다. 이때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이제 x 다시는 x-2를 말하는 거고 y-4를 말하는 거고 z-4를 말하는 거라서 이게 음수가 아닌 정수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이것이고 그럼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그래도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복습을 해보면 여기 복습했죠. 요거 정확히 이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의 개수는 3개 그리고 총합이 6이기 때문에 요 음수가 아닌 정수에는 3H6이 됩니다. 따라서 8C6으로 고칠 수 있고 그냥 8C2로 고치면 답은 2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든지 아주 복잡한 n제곱꼴의 식을 전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항 정리가 쓰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개수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항 개수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항이 2개가 있을 때 더해서 n제곱 한 것을 쭉 전개하는 거를 이항 정리라고 했었죠. 이항 정리에서 이제 요거를 전개하면은 우선 만들어지는 항들이 이렇습니다. 쭉 정리를 하면은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면 각 개수들은 nc0, nc1, nc2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일반적으로 뭐 ncr, r번째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ncn 이런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항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항은 요 A와 B의 지수가 번갈아 하나는 하나씩 올라가고 하나는 하나씩 작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처음부터 A는 0개, 1개, 2개 그리고 이제 규칙성이 보이죠. NC 0일 때는 A가 0개, NC 1일 때는 A가 1개, NC 2일 때는 A가 2개니까 NC R의 개수를 가질 때는 A가 R개가 돼야겠죠. 하고 맨 마지막으로 A의 N개 이렇게 항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B는 거꾸로 여기 B에 있는 지수, A에 있는 지수 2개 합해가지고 N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B의 N제곱 되겠죠. 여기는 B의 N-1제곱 되겠고 하나씩 거꾸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개 합해서 N이 되려면은 N-R 되면 될 거고 여기는 B의 0제곱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항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제 요게 이항 정리 결과가 되는데 여기서 A의 R제곱, B의 N-R제곱, 즉 일반적인 R번째 항의 개수는 잘 보면은 여기 있죠. 요거의 개수는 그냥 NCR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NCR 또는 NC N-R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지금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적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면 뭐 1 플러스 x의 전체 5제곱이라는 식에서 나는 x제곱의 항에 개수가 필요하다. 뭐 요 x제곱이라는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x제곱이라는 거는 지금 얘가 x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항은 일단 5c
2라는 개수를 가지고 x가 2개, 그러면은 1을 3개를 가져와서 만들어지는 항이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5c2의 x제곱, 정리하면은 10x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싹 다 정리하면은 그 가운데 x제곱 항의 개수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16번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쓰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n차식을 그냥 문자로 an의 xn제곱, an-1의 xn-1제곱, 중간에다 생략을 하고 a1 x의 1제곱 플러스 상수항 a0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이때 일반적인 n차식에 대해서 요거의 상수항을 구해라 하면은 상수항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a0를 말하는 건데 나는 px의 식만 알고 있다 할 때 상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x값에 0을 대입한 요 이제 결과가 상수항이 된다. 요것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x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다 날아가니까 상수항만 남죠. 그래서 상수항을 묶거든 p0을 구하면 된다.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복잡한 1 플러스 x의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의 n제곱이라고 생긴 복잡한 식에서 x제곱의 개수만 골라냈을 때 걔가 20이라고 합니다.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는 x제곱이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x제곱이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를 해봐야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만 하면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자. 첫 번째,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첫 번째 식에서 x제곱항을 들고 오면은 요 식에서는 상수항을 들고 오면은 2개 곱해가지고 x제곱항이 만들어지겠죠. 또는 첫 번째 식에서 1차항을 들고 오면은 두 번째 식에서도 1차항을 들고 와야 2개 곱했을 때 x제곱항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지금 x제곱 그리고 x의 1제곱 항을 들고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식에서 상수항을 들고 오면은 이제 두 번째 식에서는 2차항을 들고 와야 2개 곱해서 2차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식을 보면은 이 식을 쭉 n제곱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1하고 x제곱하고 이리저리 곱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다 항인데 이거랑 이거랑 아무리 서로 개수를 달리해서 곱해도 x라는 항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살려둘게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미리 이거는 안 만들어지겠네 파악이 되는 사람은 아예 지우고 문제를 풀면 되고 그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세 개를 다 조사해보면 됩니다. 자, x제곱항 첫 번째 식에서 x제곱항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우리 여기서 했죠. 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x제곱항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개수는 요거 그대로 5c2가 되고 그 다음에 x를 2개 들고 와야 x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1은 3개를 들고 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은 자, 지금 얘를 갖다가 내가 px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항은 그냥 p0이죠. 그럼 p0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다 0 대입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상수항은 그냥 1입니다. 그럼 2개 곱하면 5c2x제곱만 남으니까 10x제곱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각각 x항을 들고 와서 곱하면 되는데 요게 전개를 하면 일단 뭐 개수는 nc0, nc1, nc2 어쩌고저쩌고 ncn까지 되는데 이제 항을 세팅을 할 때 일단 처음에는 이게 1이 되겠고 두 번째는 x제곱, x제곱의 제곱, 그 다음 x제곱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딜 봐도 x라는 항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은 전개를 해도 x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이 없으니까 그냥 0입니다.
안 적으면 되겠죠, 아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상수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2차항을 들고 와서 곱하는 거라 생각해 보자. 자, 이번에 요거의 상수항 여전히 요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면은 1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상수항은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만들어지는 x제곱항은 개수가 이제 요 x제곱을 한 번 들고 와야 되니까 개수가 nc1이 될 거고 x제곱을 한 번 들고 오고 그러면 1은 n-한 번 들고 와야 되죠. 정리를 하면은 nx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식에서 만들어지는 x제곱항은 그냥 요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따라서 이제 x제곱의 개수는 10 플러스 n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이 x제곱의 개수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n의 값은 10이다. 선생님이 좀 지나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잠깐 이거를 다 지우고 실제 능숙하게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x제곱항, 여기에서의 상수, 다음에 1차항은 애초에 이걸 보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거꾸로 첫 번째 식에서 상수항, 두 번째 식에서 x제곱항을 들고 오는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만들어지는 x제곱항은 5c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수항은 그냥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1. 따라서 10x제곱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상수항 역시 여기다가 x에 0을 대입하면은 1 곱하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x제곱항은 nc1x제곱 따라서 정리하면은 nx제곱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한 게 x제곱의 개수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가 20이라고 했으니까 n은 10이다. 한 이 정도 속도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단원 평가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